안녕하세요, 딘나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무과금으로 오딘을 플레이하면서 느낀 점들과 이제 막 오딘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직업 추천부터 게임 플레이할 때 필요한 아주 사소한 팁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로그 소서리스를 같은 레벨 비슷한 템들로 맞춰서 주력으로 키우고 있고요. 틈틈이 포레스트도 키우고 있는 중인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직업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하면서 느낀 점들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처음에 제 본캐가 스나이퍼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플레이하면서 스나이퍼의 장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스나이퍼는 유지력이 약해서 밤새 사냥 돌리면 죽어있고 로그 유저가 제일 많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무기나 스킬 강화서의 시세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반면에 배우 스킬이 없어서 골드는 적게 듭니다. 유지력이 약한 건 어쌔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다가 근거리라 사람이 많은 사냥터에서는 몹 따라다니느라 비교적 많은 몹들을 못 잡는 것 같았습니다. 로그는 물몸이라 던전에서도 물약 배달을 많이 해야 해서 손이 많이 가고 스나이퍼 어쌔신 둘 다 메인 퀘스트에서 보스전 깨기가 항상 힘들었어요. 장점은 스나이퍼는 화살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되고 원거리라는 점이고요. 어쌔신은 써는 맛이 있었습니다. 둘 다 풀도핑하고 모든 스킬을 써도 마다가 많이 남았는데요. 하지만 무과금이신 분들이 로그를 플레이해야 할 만큼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과금 클래스라고 생각했던 소서리스가 더 좋았는데요. 딜이 로그보다 더 세고 밤새 던전 돌려놔도 나름 잘 버티더라고요. 저는 아크가 방어막 스킬이 있어서 그것 때문인 줄 알았는데 방어막 없던 다크도 그만큼 잘 버티는 거 보니까 소서리스가 유지력이 나쁘지 않고 손이 덜 가는 클래스인 것 같아요. 단지 MP를 많이 쓰는 법사이기 때문에 MP 회복량에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MP 회복 플러스 1인 패시브 스킬을 꼭 배워야 하시고요. MP 회복 장비들로 꼭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MP가 부족해서 화염 화살부터 연계 스킬까지 6강까지 강화를 했고요. 얼음 보호막, 얼음 가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사냥을 하는데요. MP가 남을 때는 차가운 기운 스킬까지 이렇게 4가지 기술을 쓰는데 이 정도면 사냥도 할만하고 재미도 있어요. 저는 무과금이신 분들께 아크메이지를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다크 위저드는 광역 스킬을 쓰게 되면 죽는 일이 많고 나중에 희귀에서 전설 스킬까지 갈수록 지속 피해는 다크 위저드가 더 크지만 직접적인 공격력은 아크메이지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아크메이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프리스트는 모션이 느리고 딜이 약해서 몬스터 한 마리 잡는데 한 세월이 걸리긴 하지만 MP만 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 좀비 같았어요. 하지만 프리스트는 나만 죽지 않으면 되는 개인주의자입니다. 팔라딘 단점은 역시 근거리라는 것이고요. 저는 팔라딘으로 보스 잡을 때 좀 힘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팔라딘은 필드 자사에서만 유지력이 좋지 않나 싶더라고요. 메인 퀘스트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자사로 파지만 모으실 거 아니라면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인트는 보스를 잡을 때 무난하게 잘 잡았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메인 퀘스트도 밀 수 있고 신경 쓸 거 없이 적당한 사냥터에 놓으면 혼자 잘 살기 때문에 바쁘신 직장인분들이나 솔로 플레이 즐기시는 라이트 유저분들께는 세인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고렙이 되면 세인트 힐 20% 스킬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인트도 딜이 약하고 정통 힐러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보시는 분들은 프리스트는 그냥 거르시길 바랄게요.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께 세인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워리어는 현질을 해도 키우기 힘든 클래스라 죄송하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워리어분들도 재밌게 게임할 수 있도록 빨리 밸런스 패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파티 사냥 이야기를 하려면 전에 말씀드린 직업 추천 이야기를 마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카카오 게임즈에서 투 클라이언트 플레이를 허용하기 때문에 무과금러는 투 클라이언트로 2개의 캐릭터를 키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 클라이언트를 키워도 다이아를 옮기지만 않으면 정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 클라이언트로 하나는 아크메이지, 하나는 세인트 이렇게 조합으로 키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혼자 사냥 다니시는 것보다 세인트 껴서 힐 받는 게 세인트가 없는 것보단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같이 사냥 다니시는 지인분들 중에 세인트가 있다면 굳이 투 클라이언트 안 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혼자 다니시는 거라면 세인트 껴서 파티 사냥하시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나중에 레벨 50 이상이 되면 세인트가 힐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세인트가 성스러운 스킬을 7강까지 강화해서 같이 파티 사냥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파티 사냥 팁! 세인트가 파티장을 하고 세인트 물약 회복을 70% 정도로 낮춰서 설정을 하는데요. 나머지 파티원들은 보이시는 화면에 이 오토 버튼 옆에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생기게 돼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뜨는데요. 이거는 파티장이 때리는 몹을 같이 때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파티장 주변 사냥. 이 오토는 그냥 자유 사냥인데요. 파티장과 같은 몹을 때리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파티장이 성공을 할 때까지 나머지 캐릭터들이 잠시 딜레이가 생기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레벨보다 높은 사냥터에서는 이렇게 세팅을 해두시면 힐을 더 받을 수 있고요. 레벨보다 같거나 낮은 사냥터에서는 파티장 주변 사냥으로 세팅을 해두시면 세인트의 성스러운 빛 스킬 범위가 15m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힐을 받고 사냥을 하실 수 있어요. 이 게임은 부캐 키우기가 필수인데요. 먼저 부캐로 같은 직업을 4번 키우셔서 영웅 뽑기에 도전하는 거는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말고도 골드 수급이 부족해서 부캐작을 하면서 업적과 숙제 던전들로 본캐의 생활비를 보태줘야 되는데요. 마을 의뢰 퀘스트는 위그드람, 마력의 깃든 정수, 구두벨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요. 위그드람은 지하 감옥에서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고 3개 중에 시세가 제일 싸기 때문에 수급이 제일 어려운 마력의 깃든 정수와 구두벨을 주는 보상을 위주로 진행하시고요. 숙제 던전은 필수예요. 감옥은 무조건 7층을 돌려서 빠른 랩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7월 28일부터는 감옥 7층은 전투력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 감옥 7층에서 무조건 빠른 랩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업데이트 이후는 좋은 템들이 나오는 사냥터를 찾아서 필드 자사를 돌리시면서 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부캐를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영웅 뽑기를 위해 부캐를 키우시는 분들은 레벨 30까지 키운 다음에 희귀 아바타를 받고 레벨을 다운시켜서 삭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티끌이라도 더 모으시고 싶은 분들은 미드가르드와 요투나임에서 보물찾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캐릭터 삭제는 레벨 4 이하, 레벨 50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레벨 다운이 힘든 분들은 부캐도 레벨 50 이상까지 키우신 다음에 삭제를 하셔야 되고요. 캐릭터가 삭제되는 기간은 3일이에요. 이 작업을 반복하셔서 희귀 아바타 4개를 모아 영웅 뽑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레벨 다운을 하는 방법은 일단 장비를 다 빼고 물약이 없는 상태에서 절벽에서 자살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계속 같은 조작을 해야 해서 많이 지겨운 단점이 있어요. 다른 방법은 부르탈 상태가 돼서 마을로 들어가 경비병에게 맞아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게 되면 랜덤 부활이 되는데 그때 몹들한테 맞아 주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붐비는 사냥터에서는 몬스터가 없어서 죽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부르탈 상태가 돼서 몹을 때리면 다른 유저들의 장판 스킬 데미지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다른 유저 장판 스킬에 맞아서 죽게 돼도 그 유저는 부르탈 상태가 되지 않는 걸 확인했어요. 레벨을 다운시키면 죽는 횟수에 따라 업적에서 골드도 주기 때문에 부가금러들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가로 캐릭터 삭제에 대한 미세 팁을 드리자면 부캐로 가입한 길드 주화로는 마을의 교환 상인에게서 아이템을 교환할 수가 있는데요. 나무, 광석, 풀부터 영웅 아바타 소환권까지 교환이 가능하니까 길드 주화 있는 만큼 꼭 소비하시고 창고에 옮긴 후 캐릭터 삭제하시길 바랄게요. 요루트의 스킬 기술서 상자와 스킬 교본 상자는 캐릭터 귀속이지만 구매 후 상자를 오픈하면 나오는 기술서나 강화서는 귀속이기 때문에 창고를 통해 본캐로 옮길 수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고요. 티끌모아 티끌이라지만 무과금러한테는 이 티끌이 나비 효과가 돼서 돌아올 때도 있어요. 매일 기부했는데 그냥 삭제하기 아깝잖아요. 사소한 것도 챙기시는 알뜰한 유저가 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방법은 영웅을 뽑은 분들이나 재화 수급만을 위해 키우는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부캐의 마을 의뢰는 위그드람을 주는 것들로 하는 게 좋은데요. 마을 의뢰의 보상은 캐릭터 귀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위그드람으로 봉인석 강화를 해줍니다. 주로 제작은 본캐로 하기 때문에 부캐 위그드람은 캐릭터 귀속인 것들만 모아서 봉인석 강화를 하시고요. 나머지 위그드람은 창고를 통해 본캐로 옮겨주면 됩니다. 또 감옥 던전을 돌아서 좋은 템들은 거래소에 팔아 다이아 수급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렇게 부캐 키우셔서 꼭 영변 성공하시고요. 영웅 이후 스킬까지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필드 사냥은 주로 스킬북, 제작템, 강화석이 나오는 곳이 다이아 수급과 스펙업에 좋겠죠? 주요 사냥터를 아이템별로 정리해봤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캡처하셔서 저장해 두셨다가 찾아보시면서 사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점검 때마다 드랍률 가지고 말이 많아서 어디에서 어떤 템이 잘 나온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말 많던 미미르와 아이템의 드랍률 상관관계는 그 뒤로 아이템들이 더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땐 템들이 잘 나오기도 해서 어디서 잘 나온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이런 재료템들 사냥터를 주로 자사 돌리고요. 이 사냥터들이 지겨워지면 틈틈이 거래소에서 장비들 시세를 검색해서 비싼 장비들이 나오는 곳을 파밍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냥터 레벨이 높다고 해서 템이 더 잘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크메이지 패시브 스킬북을 미드가르드에서 하룻밤 자사를 돌려두고 먹었는데 로고는 일주일째 돌려도 깜깜모소식이고요. 요투나임에서는 고급 패시브 스킬을 먹어본 적도 없거든요. 희귀 패시브 스킬북은 미구연템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본 사람이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니 요투나임에서 몹들한테 맞으면 아픈 분들은 미드가르드에서도 충분히 템들을 파밍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미드가르드에서 사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투나임 사냥터는 저도 아직 못 가봐서요. 사냥터가 열리는 대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딘나잼이었고요. 모두 질디나세요.